사내 익명 게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장문의 폭로글을 작성했죠. 국제선 퍼스트 클래스 담당 승무원과 신입 남자 승무원의 불륜관계에 대한 제보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상사이자 누군가의 후배인 이들이 어떻게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글과 함께 증거 사진들도 첨부했어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한강공원에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오늘의 실화 사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9의 나이에 국제선 조종사로 일하고 있는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결혼생활 5년차 제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된 과정과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나보다 10살 어렸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비혼주의자였어요. 가끔씩 만나는 여자친구들은 있었지만 결혼이라는 틀에 갇히기 싫었죠.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제 삶에 세연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건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장거리 노선이었어요. 신입 승무원이었던 세연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승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비행이 끝난 후 파리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40이 넘었고 세연은 30이 채 안 된 여성이었어요. 혼자 앉아 계시네요. 합석해도 될까요? 그녀가 먼저 다가왔죠. 그날 밤 우리는 파리의 거리를 함께 걸었어요. 세느강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녀의 웃음소리가 파리의 밤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동료 관계였어요. 같은 노선에 배정될 때마다 함께 식사하고 현지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점점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이 없는 비행은 왠지 허전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도쿄 비행 후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오빠는 안정적이고 따뜻해서 좋아요. 세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요. 나이 차이가 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동안 자유를 추구하며 안정을 거부했던 제가 누군가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이 묘하게 기뻤어요. 물론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동료 조종사들은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며 고개를 저었고 제 부모님도 그 아이는 아직 점잖아라며 반대했죠. 하지만 세연의 그 말, 오빠는 안정적이고 따뜻해서 좋아요라는 말이 제게는 마법처럼 작용했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저는 프로포즈했어요. 밀라노의 두오모 앞에서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양가 가족들과 몇몇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죠. 세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이 차이?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봄이었어요. 세연은 승진해서 국제선 퍼스트 클래스 담당 승무원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같은 노선을 오가는 조종사였죠. 물론 그녀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건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퇴근한 세연에게 물었죠. 그냥 평범했어. 피곤하니까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대답이 잦아졌어요. 예전에 세연은 하루 일과를 상세히 들려주곤 했는데 말이죠. 승객이 어땠는지, 동료들과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심지어 기내식 메뉴까지. 그 모든 소소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대화를 채웠었는데요. 주말에도 세연은 동기들 모임이 있어라며 집을 비웠습니다. 전에는 저를 데려가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빠까지 오면 애들이 불편해할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늙어 보였나? 나이 차이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걸까? 자꾸만 자책하게 됐습니다. 세연의 세계와 제 세계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할까? 그 용기를 내어 제안했죠. 지금? 나 내일 비행 있는데. 세연은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지우며 대답했어요. 아니 내 스케줄에 맞춰서. 예전처럼 파리에서 하루 보내거나
오빠, 우리 신혼부부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지내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세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보통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유독 신경이 쓰였습니다. 세연은 자고 있었고 전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휴대폰 화면이 잠시 밝혀지며 메시지 일부가 보였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보낸 사람의 이름은 도윤 팀장님이었습니다. 도윤.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본 건 아니었어요. 세연이 종종 언급했던 신입 남자 승무원이었죠. 젊고 능력 있는 친구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새벽에 문자라니. 다음날 아침 세연에게 물었어요. 혹시 도윤이라는 사람 알아? 세연은 토스트를 씹던 입을 멈추었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같은 팀 신입이야. 왜? 아니, 어젯밤에 문자가 와서. 아, 팀 회식이 있었거든. 마무리 잘 됐다고 연락한 것 같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애써 의심을 지우려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세연의 휴대폰을 볼 때마다 도윤이라는 이름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도윤의 게시물에 세연이 꼬박꼬박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냥 동료 사이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밤새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세연에게 다가가 안아봤어요. 그녀의 목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새 향수야? 물었죠. 응, 면세점에서 샀어. 마음에 들어? 세연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거짓말이었어요. 전 세연의 원래 향기가 좋았거든요. 그 새 향수는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제가 선물한 향수는 어디로 갔을까요? 신입 승무원 최도윤. 처음에는 그저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존재가 제 일상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세연의 인스타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그의 얼굴, 항상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세연의 게시물에 달리는 그의 댓글들. 오늘도 멋졌어요, 선배님. 다음 비행도 함께해요. 회사에서는 이미 도윤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훈남 신입으로 불리며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32살 모델 출신의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해요. 세련된 말투와 세심한 성격으로 승객들의 호응도 좋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 동료 부기장 김준호가 커피를 마시다 문득 말을 꺼냈어요. 형, 혹시 세연 씨 요즘 좀 바빠? 응, 많이 바쁘더라고. 왜?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냥 그 신입 최도윤이랑 요즘 좀 붙어 다니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붙어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 같이 점심도 자주 먹고 출퇴근도 가끔 같이 하더라고. 물론 같은 팀이니까 당연한 거일 수도 있지. 그날 이후로 전 도윤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뒤져보고 회사 내 그에 대한 평판을 기동량했죠. 모두가 그를 좋게 평가했어요. 친절하고 일 잘하고 매력적인 남자라고요. 그런 평가를 들을수록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세연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건 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신 물어봤습니다. 도윤이라는 친구 꽤 친한가 봐. 세연은 화들짝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같은 팀이라 자주 보는 사이야. 왜? 아니, 내 인스타그램에 자주 보이길래. 오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냥 동료일 뿐이야. 세연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그날 밤 전 세연의 화장대를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견했죠. 제가 모르는 남성용 향수병 하나가 화장품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어요. 향수병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세연에게서 가끔 맡았던 그 낯선 향기였어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세연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왔어요. 세연과 도윤이 함께 탑승하는 파리행 비행기의 기장으로 제가 배정된 겁니다. 보통은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원래 예정되었던 기장이 급히 빠지면서 제가 투입된 거였죠. 그날 아침 세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파리행 비행기 기장이야. 네가 탑승하는 그 비행이. 세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 같이 가네. 비행 중 기내를 순회하던 중이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모두 취침 중인 시간대였어요. 갤리기네 주방 쪽으로 가려다가 기내 뒤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세연과 도윤이 있었어요. 도윤이 세연의 팔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세연은 얼굴을 붉히며 웃고 있었죠. 그건 분명 업무적인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건 감정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본 배신감이 온몸을 뒤덮었어요. 파리에 도착한 후 전 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도 모두 거절했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미니바에서 위스키를 꺼내 한 잔, 두 잔. 계속 마셨습니다. 새벽 3시 치기가 오른 상태에서 세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냈죠. 지금 누구랑 있어? 1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오빠 잘 준비 중이야. 왜? 거짓말이었죠. 세연의 방불은 꺼져 있었으니까요. 제 방은 그녀의 방 바로 맞은편이었거든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방 불 꺼져 있어. 그 후로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렸습니다. 아침 7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죠. 세연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 내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세연은 저를 피하는 듯했고 전 그녀를 직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파리에서. 어디 있었어?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있었어. 친구? 누구? 그냥 승무원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있었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부터 세연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주말에는 거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힐링이 필요해라며 혼자 여행을 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세연의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고급 향수와 함께 있던 섹시한 속옷들. 검은색 레이스가 달린 속옷이었어요. 제가 선물한 적도 없고 세연이 제 앞에서 입은 적도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속옷을 들고 세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뭐지? 세연은 놀란 듯 쳐다보더니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 때 입는 거야. 예민하게 굴지 마. 친구들이랑 놀 때 이런 속옷을 왜 입어? 오빠 내가 뭘 입든 그건 내 자유잖아. 요즘 자꾸 이상한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 피곤해. 그 말에 더 이상 따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세연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세연의 회사 선배인 지인에게 연락해 도윤에 대해 물어봤어요. 도윤이요? 아, 그 친구 요즘 세연 씨랑 많이 친하더라고요. 사내에서 소문도 좀 있어요. 하지만 민석 씨 그냥 소문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소문. 이미 사내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내와 그 남자에 대한 소문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뒤에서 불쌍하게 여겼을까요? 세연을 직접 추궁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곧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 휴일이었어요. 집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형 미안한데 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뭔데? 세연 씨랑 도윤이 지금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같이 있어. 내가 우연히 봤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즉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들을 하나씩 둘러보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연과 도윤. 도윤이 세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세연은 수줍게 웃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차 안에 앉아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그들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도윤이 세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도윤의 차에 세연이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집으로? 호텔로? 상상하기도 싫은 장소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분 정도 그들의 차를 미행했어요. 마침내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도윤의 집인 것 같았어요. 세연이 내리고 도윤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차를 몰고 돌진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참았어요. 대신 주차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2시간, 3시간, 5시간이 지났을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세연이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별 인사로 포옹을 하는 그들. 세연은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호텔을 잡았습니다. 세연에게는 오늘 친구 만나고 늦게 들어가기라고 문자만 보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방에서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세연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던 날, 프로포즈했던 날, 결혼식 날.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갔어요. 세연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잘 지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었죠. 응, 너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일찍 자버렸어. 피곤해서. 또 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전 증거를 모았어요. 세연의 일정을 확인하고 도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쇼핑하는 모습, 심지어 도윤의 차에서 내리는 세연의 모습까지.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증거가 충분해졌을 때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하기로요.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세연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전 이미 알고 있었죠. 그 회식이 도윤과의 데이트라는 것을요. 그날도 역시 도윤의 차를 미행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두 사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그들은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이 세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세연은 그의 품에 기대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밤 11시 도윤은 세연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그들은 키스를 했어요. 제 눈앞에서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모습을 차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세연이 차에서 웃으며 내리는 순간, 그 순간 차를 몰고 돌진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물론 참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먼저 돌아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30분 후 세연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살짝 번져 있었고 옷에서는 도윤의 그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회식 어땠어?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요즘 신입들이 너무 튀는 행동을 많이 해서 좀 피곤했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이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사내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장문의 폭로글을 작성했죠. 국제선 퍼스트클래스 담당 승무원과 신입 남자 승무원의 불륜관계에 대한 제보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상사이자 누군가의 후배인 이들이 어떻게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글과 함께 증거 사진들도 첨부했어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한강공원에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물론 얼굴은 흐리게 처리했지만 회사 사람들이라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의 고통을 그들도 느껴봐야 했어요. 결국 버튼을 눌렀죠. 다음날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그 게시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누가 올렸는지 누구의 이야기인지. 곧 모두가 세연과 도윤이란 걸 알게 되었죠. 점심시간 세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누가 사내 게시판에 나랑 도윤 씨에 대한 글을 올렸어. 다 거짓말이야.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저도 연기를 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둘 다 감사부에 소환됐어. 오빠 어쩌면 좋지? 걱정하지 마. 사실이 아니면 밝혀질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이런 일을 벌이다니. 그날 오후 회사는 특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징계성 대기 발령을 받았고 세연도 감봉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들의 불륜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 셈이었죠. 그날 밤 세연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빠 난 정말 아무 잘못도 없어. 도윤 씨랑은 그냥 친한 사이였을 뿐이야. 그럼 사진들은? 키스하는 장면까지 있다며? 세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아, 사진이 있다고 들었잖아. 너희가 키스하는 장면도 있다고. 세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오빠가 올린 거야?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 내가 올렸어. 네가 날 얼마나 배신했는지 모두가 알아야 했으니까. 세연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당신 정말 비겁한 사람이야. 나이만 먹은 꼰대. 그 말에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비겁. 네가 날 배신하고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알아? 난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내 사생활을 감시하고 회사에서 내 평판을 망치는 게? 너희 둘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지. 세연은 한숨을 내쉬더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난 이제 여기 못 있겠어.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거야. 그렇게 세연은 집을 나갔고 전 혼자 남겨졌습니다.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세연이 집을 나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익명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도윤과 세연의 관계에 대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죠. 회사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또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세연 씨 남편이래. 불쌍하다, 저런 꼴을 당하다니. 그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세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집에 물건 좀 가지러 갈게. 오빠 없을 때 갈 테니까 시간 좀 알려줘. 냉담한 메시지에 가슴이 아팠지만 출근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자 세연이 남긴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물건들도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석 오빠에게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제가 한 일들이 현실처럼 다가왔어요.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뭐였을까요? 세연을 잃었고 회사에서의 평판도 엉망이 되었으며 마음의 평화는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사내 익명 게시판에 다시 접속했어요. 제가 올린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도윤과 세연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익명 제보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도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건 너무하지 않나? 또 불륜은 잘못됐지만 이런 식으로 개인 사생활을 폭로하는 건 더 비윤리적이다. 이게 진짜 배우자가 한 짓이라면 정말 비참한 복수네. 그 댓글들을 읽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한 행동이 과연 정당했을까요? 세연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지만 제 방식도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음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형 괜찮아? 그냥 그렇지 뭐. 너는 다 알고 있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문이 좀 있었어.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었고 형한테 말하기가 힘들었어. 알았으면 진작 말해줬어야지. 미안해 형. 근데 그 글 형이 올린 거야? 순간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올렸어.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복수가 형을 더 아프게 한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준호가 맞았습니다. 복수는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세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도 될까요? 얘기할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화해하자는 건가? 아니면 완전히 이별을 고하려는 건가? 온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세연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예요. 서명해 주세요. 그 말에 온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게 되니 현실감이 달랐어요. 세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세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오빠가 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망쳤다고요. 그럼 네가 한 일은? 날 배신한 건? 그건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빠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권리는 없었어요. 이제 회사에서 모두가 날 손가락질해요. 도윤 씨는 이미 사직서를 냈고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세연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제 복수가 가져온 결과도 참혹했어요.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요. 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게 정말 끝일까요? 이혼 서류를 출력한 뒤 책상에 두고 며칠째 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연이 내민 서류도 제가 직접 준비한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5년 전 세연과 함께 이 아파트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세연은 여기서 우리 아이도 키우고 노후도 보내자고 말했었죠. 그 약속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노후를 함께 보낼 사람도 없게 되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형 괜찮아? 술이라도 한잔할까? 아니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연의 배신이 아직도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지만 제 복수가 가져온 결과도 참담했어요. 회사에서는 익명 제보자가 누구인지 아직 조사 중이었고 세연은 감봉과 함께 다른 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도윤은 이미 회사를 떠났고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은 너무 짧았어요. 남은 건 쓴 뒷맛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충동적으로 세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안해.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늦었어요. 그 두 글자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어요. 정말 늦은 걸까요? 우리의 사랑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걸까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병가를 냈습니다. 집 근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곳은 세연과 자주 데이트하던 장소였죠. 이제는 세연이 도윤과 함께 있던 그 벤치를 바라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폰을 꺼내 세연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그녀는 이미 저와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더군요. 마치 저와의 5년이 없었던 일처럼요. 그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이혼 서류를 바라봤어요. 펜을 들고 이름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세연의 배신은 분명 용서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5년간의 추억들은 쉽게 지울 수 없었어요. 복수가 맞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조용히 이별하는 게 나았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행동이 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의 배신감, 분노, 절망, 그 감정들은 너무 강렬해서 저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연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세연아, 나야. 우리 한 번만 더 만나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릴 순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헤어질 수 있었으면 해. 연락 줘. 메시지를 남기고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세연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떠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너무 화가 나서 대화할 준비가 안 된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혼자 있는 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세연의 웃음소리, 발소리, 그녀의 향기.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배신과 거짓말도 떠올랐죠. 그 이중적인 감정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사랑이 끝난 걸까? 지금 나는 그냥 멈춰 있습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고 어떤 결론도 없이 그저 너무 힘들어요. 세연의 배신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 방식도 옳지 않았어요. 둘 다 너무 많은 상처를 입혔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네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화해를 시도해 볼까요?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아픔이 언젠가는 줄어들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과했을까요? 아니면 세연의 배신이 더 큰 잘못일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이 거실에 앉아 커피가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미워하게 된다더니 그 말이 이렇게 아프게 다가올 줄은 몰랐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특종실화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